안녕하세요, 열신입니다. 제가 호주 2년 동안 양공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느낀 이야기를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워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카페 알바 그리고 자연 환경 그런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2년 동안 양종장에서 일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양공장을 취직하려면은 에이전시를 들어가야 돼요. 그 에이전시라는 게 뭐냐면 약간 직업 소개소 같은 곳이에요. 에이전시가 이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들어가야 되는 게 돈을 받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치 노동을 하면 공장에서 에이전시로 돈을 보내줍니다. 얼마 정도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한테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특정 호주 에이전시나 약간 좀 다른 나라 에이전시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떼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잘 알아봐야 돼요. 우리나라 에이전시들은 웬만하면 다 돈도 잘 챙겨주고 시스템 자체도 너무 편하게 돼 있고 배려를 잘해준다. 에이전시에 지원하면 집도 줘요. 집을 들어간 다음에 몇 날 며칠에 인덕션 하니까 인덕션 하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죠. 뭐 그 다음에 뭐 양공장에서 뭐 너는 어디 가라, 넌 이리 가라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킬플로 가고 어떤 사람은 랩눈 가고 막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멘탈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킬플로 걸리면은 그냥 빠른 그냥 다른 직업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뭐 되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막 닦는 거 본 사람이면 괜찮은데 보통은 다 그런 거 보고 자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면은 되게 폐쇄 공포증이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되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도 나는 세컨 따야 된다, 그래도 서드 따야 된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는데 하루 가보고 진짜 바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아,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킬플로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매너가 아니고 배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미 처음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이미 숙련된 분이시고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으니까 리스펙합니다. 뭐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유튜브에 많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킬플로어, 그 다음에 랩룸, 좀 큰 양을 다루는 머튼룸, 스킨빌트라고 양 가죽을 정리하는 곳, 뭐 그런 다양한 데가 있어요. 양 몰이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운이다. 운동구도 있고. 근데 대충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냐면 첫 번째 나이, 그리고 덩치,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가는 파트가 좀 다 나눠져 있어요. 남자고 덩치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하고 멘탈 좋아 보인다 이러면은 냉동고 가가지고 막 하나에 20kg 30kg 되는 박스 이렇게 들고 나르는 상하차 작업하고요. 아니면은 랩룸 가서 칼 쓰는 작업할 수도 있고, 킬플로어 가서 뭐 가죽 벗기는 일, 그리고 다루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성분들은 보통 다 쉬운 작업하는 것 같아요. 랩룸 가서도 좀 뭐 다 포장하시고, 그 킬플로어 가셔도 약간 좀 되게 간단한 일, 쉬운 일, 그냥 비위만 괜찮으면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파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고 지쳤지만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적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튼 뭐 양공장 다니면서 되게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농장에서 3개월 다니시고 그냥 시티잡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공장에서 오래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미쳐요. 제정신이 아니야. 약간 예의 범절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잃고 선 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 대 지어 박아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미리 호주에 있는 에이전시를 알아보고 연락을 넣어봐요. 이메일로. 호주는 보통은 이제 직업군을 구할 때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직업 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딱히 없어도 돼요. 자기가 호주에 1년 있든 2년 있든 그래도 가자마자 바로 직업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로 지원서를 넣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에서 인덕션 날짜가 나오면 그날에 맞춰서 호주 바로 입국해서 오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에서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그러면 편하게 세컨도 따고 돈 걱정도 없고, 그럼 너무 편하고 좋은 호주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막 2달 내내 돈 못 벌어가지고 막 돈 다 쓰고 그런 것보다. 처음에는 그냥 세컨만 따고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호주 워홀을 오면서 생각했던 게 절대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지 말자, 여자친구랑 약속도 하고 왔고요. 막상 가니까 또 저도 사람인지라 적응하는 거 있죠. 거기 공장만의 그 양 냄새, 피 막 나오는 거, 그리고 막 소음, 보호대를 끼고 일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기가 나가요.
정말 소리가 정말 커서. 그리고 그 새벽 출근. 근데 저는 그 제빵사라 그런지 새벽 출근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몸보다는 약간 멘탈이 먼저 갈리더라고요. 정말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멘탈 관리를 못하면 정말 그 시골에서 미쳐요. 일단 양공장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호주 시티에서 좀 벗어난 곳이에요. 시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타국살이에다가 오지살이에다가 총구석살이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정말요. 한국이랑 정말 환경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카타닝에 있을 때는 이제 운동, 주말에 러닝하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수다,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좀 대화를 많이 해보던가, 아니면 여자친구랑 난 이래 했다 저래 했다 이렇게 감정 교류도 하고, 그런 걸로 제 멘탈을 좀 관리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제 주변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술로 잘 버티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는 술이 정말 약해서 저는 못 마셔요. 근데 여튼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좀 자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반쯤 거의 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많이 싸우던가 아니면 좀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의 생기가 아예 잃어버린 거죠. 멍하니. 그래서 저는 새로 회사에 오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면은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컨, 서드 따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 푸는 법을 정말 잘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진짜 나쁜 길로 가면은 맨날 술 마시고, 물론 뭐 성인이니까 상관은 없죠. 근데 거기서 더 나쁜 길로 가서 더 안 좋은 걸 찾게 된다 이거죠. 마약을 한다거나 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튼 좀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몸이 무너질 듯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되게 고강도예요. 손이 아프고 어깨가 되게 뻐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카타닝에서는 칼을 쓰는 직업을 했거든요. 칼을 매일 쓰다 보니까 이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여기가 주먹이 잘 이렇게 쥐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쥐어져도 한 이 정도? 여기서 더 하려면 손이 더 아파지고요. 그래서 이거 맞나? 일한 지 한 일주일 됐나? 손이 너무 아파서 이거 이래도 되나? 손 망가지는 거 아니나?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버티더라고요. 오기 있게. 그래서 그냥 나라도 못하겠나 그냥 생각하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여자친구랑 함께 이제 호주 머우를 왔으니까 서로 힘들면은 다독여주고 좀 괜찮냐고 위로해주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제가 혼자 갔으면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저 아마 세컨드 하다가 집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카타닝이라는 그 조그만한 마을에 되게 친해진 사람들도 많고 거기 마을 주민들이랑 또 되게 돈독해져가지고 이상하게 그 마을 자체가 되게 정겨워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시티보다는 호주의 그런 시골들이 좀 더 진정한 머울이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생활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마을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지다 보니까 누구는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음식도 좀 나눠 갖고 문화 교류도 되게 많이 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넓어지지 않았나. 호주 시골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피지, 라틴계, 유럽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인종 마을인 거죠. 호주 사람이 오히려 더 없는 느낌? 그러면서 그들과 이렇게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이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서 살 때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이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양공장은 이제 저한테서 큰 배움이 있던 곳이었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양 도축장에서 일을 하다 온 건데 좀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좀 돌을 닦던 곳이 아니지 않나. 좀 버티는 법,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을 찾는지 그런 세 가지를 좀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양공장이 정말 죽어도 싫었을 거예요. 막상 그런 데서 일을 하면은 어디든 일하는데 다 비슷하고 똑같고 힘들다.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제빵사 할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스트레스 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서 큰 걱정을 안 했죠. 모든 게 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호주에서는 모든 게 다 비상식적인 것도 많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라는 정답을 좀 얻고 가는 느낌? 이 내 자신이 어느 나라에 어떤 장소에 가든 누구랑 어울리든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올곧은 잣대가 좀 생기지 않았나. 일단 제가 양궁장 다니면서 느낀 점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